최근에 가장 많이 고민하게 되는 건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잠깐씩만 보여주다 보니 점점 더 자주 사용하게 되고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찾는 게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물론 어느 정도는 시대 흐름에 맞게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가 너무나도 빠르게 디지털 기기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니 어떻게 하면 적절한 사용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이 필요해지니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 6세 이전에는 절대로 스마트폰을 쥐어주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다. 쥐일 수 있을 때 이건 내 거야 라고 하는 무의식적인 시그널이 오게 되는 겁니다. 예전에는 5 정도의 자극만 들어와도 만족을 하고 멈출 수 있었던 게 지금은 6, 7 정도가 또 꾸준하게 들어와야 만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역시값을 계속해서 더더욱 올려놓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드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도파민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한테 그걸 컨트롤 해줘야 되는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서울신문에서 지난 여름에 특집 기사를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두엽이 브레이크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전두엽 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뇌파가 나왔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는 별로 회복이 막 드라마틱하게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보이는 거는 전두엽 기능이 명백하게 떨어진다는 점이, 즉 중독으로 인해서 우리 뇌의 기능마저도 고장이 난다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실제 뇌파 검사에서도 많이 관찰이 됐고요. 이 중독의 굴레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아이에 대한 파악부터 하셔야 돼요. 아이에 대한 파악을 가장 먼저 첫 번째 하는 단계가 기질을 파악하는 겁니다.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환경에 대한 자동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TCI라고 하는 기질 검사가 있는데 이 기질 검사에서는 자극 추구 성향이라고 하는 기질을 측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극 추구 성향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중독 취약성이 높은 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든 아이들이에요. 실제로 ADHD 진단받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일상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시간에 비해서 3배 정도 더 지루함을 빠르게 느끼는 걸로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한테의 5분은 곱하기 3하면 15분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만 기다려가 그 아이의 입장에서는 15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 아이는 1분도 지나지 않아서 자기는 5분 다 됐다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움직이는 겁니다. 시간 감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주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게 되고요. 그래서 아이의 기질을 파악하는 게 그 아이가 어떤 타입인지, 그래서 중독에 대한 취약성을 좀 감안해 볼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한 만 7세, 8세 이 정도가 되더라도 가급적 스마트폰이나 그런 미디어에 대한 노출을 줄여주시는 게 무조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아이한테 뭔가 유튜브라던가 게임을 시켜줘야 되는 일종의 좀 보상이죠. 보상으로 그걸 시켜주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 보상하는 간격이 포인트입니다. 어떤 보상을 주기적으로 주는 게 중독이 더 잘 될까요? 아니면은 좀 규칙적이지 않게 랜덤하게 주는 게 더 중독이 잘 되는 걸까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규칙적으로 받으면 중독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정반대입니다. 불규칙하게 보상이 가는 게 훨씬 더 중독이 세요. 저희가 월급날마다 월급에 중독이 되나요? 그렇진 않죠. 월급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예상치 못한 돈이 오면은 이거 뭐지? 라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요. 도박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잭팟이 터지게 되면 그때 소위 말해 도파민이 완전히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희열을 잊지 못해서 중독이 되는 건데, 말 그대로 여기서의 포인트는 보상이 오는 포인트가 레귤러지가 않고 굉장히 불규칙하게 주어지는 것에 더 취약하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보상으로 게임을 시켜주신다거나 유튜브 영상을 보여줄 때도 정해진 요일과 정해진 시간을 지켜서 그때는 반드시 그냥 보여준다.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우리 아이가 뭘 잘못했어. 그럼 잘못하면 뭔가 벌로서 그거를 안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면 거꾸로 그 아이 입장에서는 뭔가 그 레귤러하게 돌아가던 그 상황이 규칙이 깨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보여주시기로 했으면 그거를 규칙적으로 계속 노출시켜 주시는 게 오히려 중독 취약성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과정이다. 정리를 해보자면 6세 미만인 아이한테는 사실 가급적이라는 말도 조금 아쉬워요. 절대 미디어 노출을 해주시지 않는 게 제일 좋고요. 특히나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거는 스마트폰을 손에 쥐어주지 않는 게 포인트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기질에 대한 파악을 통해서 자극 추구 성향이 너무 높은
즉 도파민에 대한 중독 취약성이 높은 아이라고 한다면 이런 아이는 최대한 미디어 노출을 늦춰주시는 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런 걸 보상을 줬을 때 아이의 미디어 노출의 시간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오히려 중독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미디어를 접하실 때 좀 막연한 불안감보다 이렇게 구체적인 기준을 갖고 접근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말씀 나눴는데요. 아이들 뇌기능 발달과 관련해서 이제 서울문화사에서 나온 또시기의 과학일기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도서를 보내드리는 이벤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 수인제 두뇌과학에서 많은 부분 도움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인제 두뇌과학 이슬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